네,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저도 우리 산업은행 회장님께 대우조선 해양 경영 정성화 방안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 정성화 방안 수립하실 때 어떤 손실 원인이나 유동성 전망 또 기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실태 판단을 거쳐서 그렇게 수립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당초 이제 예상과는 틀리게 대우조선 해양이 올 6월에 현재 수주량이 6척에 7억 5천만 달러. 근데 이제 수립 과정에서 예상한 거는 우리 4조 2천억 원의 부족 자금은 연 100달러 이상의 신규 수주와 그리고 해양 플랜트 정상 인도 등을 전제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이전에 수립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게? 네. 근데 그 자구책이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다시 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브렉시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만은, 원안 자체는 1, 2, 4만으로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를 예상한 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3조 4,500원 추가 자구 계획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그래도 지금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7억 5천만 달러랑 연 100억 달러랑 수주. 네.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0억 불까지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에 조금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했는데 이 브렉시트 때문에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이 경영 정상화 방안 정말 이게 철두철미하게 좀 하셔야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요, 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의 이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적발할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 보면은 참 우리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서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에게 2,900억 원이 넘는 성과금과 경력금 준 것으로 나타나. 알고 계시죠? 네. 남상태 전 사장은 2009년서부터 2012년 3월까지 11억 4천만 원. 후임 고재호 전 사장도 3년간 7억 8천만 원. 작년에는 영업 손실이 3조 원이 넘어서 성과급을 못 주니까 경력금 쪽으로 877억 원을 줬어요. 이런 판국이니까 차장이 8년간 회사 돈 180억 원 이렇게 해도 그게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얼마나 부실한 감독을 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영진과 노조가 단체 교섭한 결과라고 산업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우리 수조 원에 달하는 혈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사전에 통제를 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산업은행 회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은 정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단 877억의 문제는 약간의 정황이 따로 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는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그거 보고 오후에 다시 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언론 기사에 보니까 대우조선 성과급 환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회장님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희동 의원님께서도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저희가 예상하는 답변하고 약간 좀 틀리게 했어요. 이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산업은행이 책임이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길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단 재무 이상치 체크 시스템이 사실은 만능은 아닙니다.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이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그러면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 조기에 활용해 가지고 이게 재무 상태 제대로 점검하고 영업 손실 발생 등
부실한 재무 상태 미리 파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답변이? 안 된다기보다는 예. 이 자체를 어떤 비중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이 도입을 해서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이상치 분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대우조선 같으면은 조선 업종 전체의 평균치와 여기의 평균치를 분석을 해서 그 괴리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분식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면은 현재쯤은 대한민국에 분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네. 분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축을 2006년도서부터 해 놓으시고 네. 활용은 하셨어요? 계속 활용하면은 이거 분식 못 잡아냅니까? 분식을 잡아내는데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상 징후도 체킹을 못 한다는 건가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를 포함해서 답변이 계속 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산업은행은 부실 징후를 전혀 체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부실 징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이 분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는 툴입니다. 이런 말씀. 그럼 결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 만능이 되죠.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여기서 이상 징후를 발견을 해서 그 다음에 더 안에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이런 부실 징후를 미리 사전에 막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못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잘못이 크다는 전제 하에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만능인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만능이라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일반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4년도에 부실화된 모뉴엘이라는 회사를 의원님 아실 겁니다. 이 회사를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에 넣으면은 1등급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나 카이 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에 넣으면은 4등급, 5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이 일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걸로서 분식을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툴은 아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